자, 수련회는 잘 갔다 오셨죠? 시작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 수업 때 K 1, 2등급 대비 문제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앞부분에 K의 59번까지는 했고요. K 60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K 60번을 보니까 일단 여기서 그 첫 문장에서 Development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씩 development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develop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개발과 발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데 사진을 현상해내는 걸 develop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develop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맥락 자체가 한 방에 빵 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글을 읽어주시면 요 development, 이 본문에서는 development를 전개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내는 것.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멋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fugu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fugu가 뭐냐면 음악에서 말하면 푸가를 말하거든요. 근데 fuga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요 fuga의 기본적인 이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fuga가 뭐냐면 밑에도 나오지만 바흐나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음악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의 기본 맥락은 주제가 이렇게 있고 그 주제라고 하는 것 비슷한 형태를 반복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theme이라고 하는 것에서 imitation, 비슷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fug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ugu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에서만 여기 세바스찬 바흐가 나오니까 또는 베토벤이 나오니까 음악에서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등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fugu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것에 변형된 imitation, 변형된 것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fugue by Johann Sebastian Bach 이런 사람에 의한 fuga가 illustrate,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얼마나 멀리까지 이러한 과정이 갈 수 있겠는가. 요것을 이제 해석을 좀 할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는가, 요것을 효과가 있다, 효과를 발휘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a single melodic line. 잠깐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 하나의 주제의 변형된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single melodic line 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야. 메인 theme이 되는 거죠. 이게 theme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합시다. 얘가 sometimes just a handful of notes. 근데 이게 때때로는 몇 개의 음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다양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촐하고 단순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was all that the composer needed to create a brilliant work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within a coherent structure. 봐봐. 이게 전부야. single melody line이 was all, 전부야. that the composer needed, 이 컴포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brilliant work.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작품의 특성이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굉장히 복잡한 전개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within a coherent structure. 그 관련된 구조 속에서 굉장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의 단순한 주제라고 한 것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요 single melodic line, 즉 다시 말해서 그 fugu에서의 그 theme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로디비 반, 피트 반,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이 나옵니다. 이 베토벤의 5번 교향곡, 그 베토벤의 5번 교향이 운명 교향곡을 말하는 거죠. 따다다단 이거 말하는 거지. 이 심포니 5번 교향곡이 provide an exceptional example,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 거죠. of how much mileage a classical composer, 이 classical composer can get, 이
그 베토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향곡 작곡가 베토벤이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어디로부터? Out of a few notes. 이거 잠깐만 봐. 어디로부터? 그럼 여기서 a few note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 나왔던 single melodic line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주제, 단일하고 단순하지만 이 하나의 주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장점들을 얻어내갈 수 있는가. 다시 하나의 주제에서 development, 발전하고 발달해감, 전개를 펼쳐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복잡하고 세밀한 쪽으로 이것이 시작점은 싱글 노트인데 여기서 얼마나 큰 장점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The opening 다다다담 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 어디서든 TV에서 그 음악에서 어디서든 들어봤을 테니까 요 다다다단 이라고 하는 것이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not only 잠깐만 not only가 나왔으니까 또 그럼 쳐주시고 not only가 나왔으니까 보도수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opening movement 이 시작되는 악장 movement 이걸 악장이라고 합니다. 시작되는 악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remaining three movement 그 뒤따라 나온 남아있는 세 개의 악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아까 뭐가 있다고? imitation이 반복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보니까 like 모처럼 a kind of motor or a connective thread 이것이 마치 모토인 거죠. 일종의 모토처럼 그리고 연결되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Just as 마치 글은 사실 느낌이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 딱 느낌 나시죠? Just as we don't always see the intricate brushwork that goes into the creation of a painting. 사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the painting 그림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 붓질을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그림에서 그 붓질 하나하나를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we may not always notice.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뭘? How Beethoven keep finding fresh uses for his motto or how he develops his material into large cohesive statement. 이 그런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제 반 고흐의 그림에서 그 붓질 하나하나를 모든 작품에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모든 작품에서 그렇게 화려한 그 붓놀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keep finding fresh uses for his motto. 그의 모토, 잠깐만 이 모토를 뭘로 받아주시냐면 요걸 말하는 거야. 그게 뭐로? 그의 그 싱글 노트, 그 단일한 주제에 대해서 신선한 사용, 즉 다시 말해서 이 단일한 자기 주제에 대해서 신선한 사용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또는 how he develops, 그가 his material, 그의 주제를 into large cohesive statement, 거대하고 연관되는 이제 맥락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러면 주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건가? 주제를 찾을 수 없다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But 그러나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a lot of the enjoyment we get from that mighty symphony 그 멋진 교향곡, 5번 교향곡이야. 그 5번 교향곡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엄청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stem from 어디에 기반하냐면 the inventiveness, 그 inventiveness, 그 참신함과 새로움, 발명가들 같은 것들이란 말이야. behind 그 뒤에 있는 이 inventiveness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the impressive development of musical idea. 이 뮤지컬 아이디어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음악적 즐거움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뮤지컬 아이디어가 바로 다시 한번 연두색은요. 연두색 그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 이 음악적 즐거움의 한 가지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필자가 여기서 주장을 하거나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따로 없지만 이 fug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 맥락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주제, 단일한 주제에서 복잡한 형태로 development, 전개되어 나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요게 60번이었습니다. 되셨죠? 다음으로 하나만 더 갈게요. 61번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긴 제조업자, 리드 유저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이 뭐 대립적인 구도로 잡히냐? 사실 그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대립적인 구도가 잡혀서 제조업자의 특징과 리드 유저의 특징 이렇게 나오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글을 좀 읽어볼게요. Manufacturer, 이 제조업자들은 design their innovation process, 그들의 혁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Around the way,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they think는 가로 묶어서 중간에 삽입된 거라 보시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과정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믿는 그러한 방식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갑니다. Manufacture는 다시 첫 문장에서 보면 manufacture, 이 제조업자들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혁신을 해나갑니다. 이런 거죠. 너무 당연한 게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기에 효과가 있을 거고 이제 작동할 거라고 믿는 그런 방식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뒤에 보니까 the vast majority manufacturer, 근데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still think, 이런 생각을 해. product development, 이 상품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 service development, 상품과 재화와 서비스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are always done by manufacturer. 제조업자가 하는 거 아니야? 제조업자니까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And 그리고 that their job,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는 거야. 그리고 that their job is always to find the need,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필요를 발견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요게 시장에서 잘 팔리겠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원하네? 이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봤을 때 이런 수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요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rather than, 잠깐만, 우리 rather than 하면 뒤에 거 버리겠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to sometime find the commercialized innovation that lead users have already developed. 잠깐만, 뒤를 읽어보니까 여기서 리드 유저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이 리드 유저들이 이미 벌써 개발해 놓은 그러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상업화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조금 특이했어요. 물론 이제 원래 문제가 빈칸 추론이었는데 조금 특이했던 건 대부분의 이제 빈칸들은 주제랑 관련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매뉴팩처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매뉴팩처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빈칸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해돼요? 잠깐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런 거야. 다시 이 제조업자들 있잖아요. 이 제조업자들은 당연히 이들이 혁신의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혁신의 과정에서 제조업자가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조하는 거야. 그들이 하는 거죠. by themselves. by manufacturers.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장에서의 필요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제조업자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조업자들은 무엇을 하지 않냐면 리드 유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선도적으로 많이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을 리드 유저라고 하는데, 리드 유저들의 발명과 이 혁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상업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리드 유저들이니까 앞서서 먼저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어쩌면 시장을 선도하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혁신일 수도 있죠. 이들이 하는 것이 정말로 더 뛰어난 것일 수 있는데 이 제조업자들은 그런 것들에는 눈을 두지 않고 일단 필요한 걸 만들어서 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보면 그에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have set up market research development department.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만들어 팔겠다 이런 거니까 이들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은 market research department를 만들게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하게도. 왜? 이것은 왜 합니까? 이 위에 나왔던 요 find and need to fill it 요것을 하기 위한 거죠. 시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만들 거니까 to explore the need of user 여기 나오잖아. 사용자들의 필요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target market and product development group to think of a suitable product to address those needs and supports.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product development group이 있어요. 왜? 뭐 하려고? to think of suitable product 적절한 상품이 뭐냐? 그러한 필요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상품이 뭐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The need and prototype solution of lead user. 근데 한켠에 이 리드 유저들의 필요, 그 리드 유저들의 이 시제품 해결책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진정한 혁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if encountered at all.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are typically rejected.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거부되고 배척되어집니다. 왜? As outliers. 아웃라이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인이라는 거죠. 야, 그거 너무 튄다. 그건 좀 별로 너무 튀는데 of no interest. 관심 없는 outliers.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배척되어집니다. 실제로 말이야. When lead users innovation do enter firm's product line.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리드 유저들의 혁신이 do enter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Do enter firm's product line. 실제로 어떤 회사의 생산 라인에 들어오게 됐을 때 무슨 말이면 실제로 생산되게 됐을 때 그때 and 그리고 they've been shown to the actual source of many major innovation for many firms. 그 실제로는 they have been shown 이제까지 많은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까지 그 보여줘 왔어. 뭘요? To be the actual source of many major innovation for many firms. 많은 회사들한테 있어서 주요한 혁신의 진정한 원천이다라는 것을 보여줘 왔거든. 아까부터 내가 계속해서 리드 유저의 해결책 시제품이 진짜 혁신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 그걸 많이 보여주고 증명해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 they typically arrive. 그들은 with a lag. 아이고 슬프게도 with a lag. 지연돼서 도착하게 됩니다. And by an unusual and unsystematic route. 그리고 이 공식적이지 않은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드 유저의 진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또는 manufacturer 제조업자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잠깐만. 그럼 이렇게 그런 정리해 보면 제조업자들은 혁신 과정에서 제조하고 시장의 필요를 찾아 충족시키는 걸 분리하지 않습니다. 리드 유저의 발명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지 않죠. 그냥 이 이야기의 동어 반복 밑에 부분은 됐을까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잘 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글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제조업자와 리드 유저가 대립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제조업자가 리드 유저의 것을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혁신을 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추론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글은 이 상황 이런 상황이야. 제조업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리드 유저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다. 됐습니까? 글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K62번으로 바로 가도록 합시다. 요 글은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수능에도 나왔던 지문이긴 한데 상당히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 꿀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 번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 지문을 통해서 접해본 적이 있죠.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우리가 벌을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고 개미에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얘네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체계화되어 있고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야기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볼게요.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 often referred to as a dance floor.
가끔 이제 dance floor이라고 언급되어지기도 하고요. 분사구문입니다. 허니비 컬러니, 그러니까 꿀벌의 이제 벌통으로 가는 입구. 그 입구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입니다.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marketplace, 시장통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역할만을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이제 판매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하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실은 소문이 어서 퍼져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저잣거리라고 불리워지는 그 시장에서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Marketplace for Information, 정보가 교류되어지는 장소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state of colony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hive.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의 상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하이브 외부에 있는 환경들에 대한 정보, 한마디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가는 장소다. Study interaction on the dance floor. 이 dance floor, 이제 벌통의 입구에서의 이런 interaction 뭐야? marketplace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말하는 거야. 요것들에 대한 연구 조사를 좀 해보니까 provide us with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보여준다. 그 예시가 어떤 거냐면 how individual, 이 개체들 changing their own behavior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이 local information이니까 요 근처, 요 주변 상황들에 대해 반응하여 in response to, 그것에 반응해서 their own behavior,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이 개개인들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주변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러면 저렇게 행동하는 이런 개인들이, 한 개체들이 allow the colony, 이 군집 전체가 to regulate its workforce, 이 노동력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됐을까요? 다시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쭉 따라와봐. 이런 말이야. 댄스 플로어를 연구해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건 이런 예시들을 알게 됐어. 어떤 거냐면 주변 환경의 정보에 따라서 행동을 바꿨어. 한 개체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 군집 전체가 노동력을 통제하는 걸 가능해 줬어. 봐봐. 이런 말이야. 여기 하이브가 있어요. 여기에 A라는 꿀벌이 있어. A 허니비가 있어요. 이 A 허니비가 예를 들어서 가라는 행동을 했어요. 왜? 기억이라는 상황 때문에. 근데 또 한 날은 허니비가 나라는 행동을 했어요. 뭐 때문에? 니은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요 개체들이 한 행동이, 하나하나의 개체가 한 행동이 이 콜로니 전체, 이 집단 전체가 노동력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들은 곤충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너희가 성형을 갔는데 이렇게 숙소에서 너희가 놀고 있었어.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야 밖에 비 온다 라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야 밖에 비 와. 나는 우산을 챙길래 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래? 진짜 비가 와? 나도 우산 챙겨야지.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소통을 했으니까. 인간은. 이해되니? 근데 이런 똑같은 행동을 꿀벌들이 하고 있다는 거야. A라는 꿀벌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도 그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노동력을 10마리는 서쪽으로 가고 10마리는 동쪽으로 가고 20마리는 북쪽으로 가. 이렇게
이렇게 노동력을 관리하더라. 되게 신기하죠. 인간이라면 그렇게 놀랍지 않았을 건데 이 꿀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좀 더 가볼게. 봐봐. 여기서 예시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별표 하나만 치고 갈게. 예를 들어서 upon returning to their hive. upon enter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이브로 돌아오자마자 honeybee that have collected water 이 물을 모았어. 물을 수집한 이제 꿀벌이 search out 찾아 누구를 a receiver bee 이 물을 받을 애를 찾아. 물 양동이 들고 와가지고 야 이 물 받을 애를 찾는 거야. 분업이 굉장히 잘 돼 있죠. to 뭐 하기 위해서 to unload their water to within the hive 이 하이브 안에다가 물을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제 새끼들도 먹고 여왕벌도 먹고 막 이렇게 할 거니까 물을 떠온 애가 물을 받아줄 애를 막 찾는단 말이야. If this search time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해 갑시다. This search time이라고 하는 search out receive b 요 부분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이 search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짧아. 뭐보다 the returning b 잠깐만요. 짧으면 the returning bee 돌아오는 벌이 is more likely to perform a waggle dance. waggle dance 팔자춤을 말합니다. 꿀벌이 추는 그 춤 알죠? 팔자춤을 막 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cruit others to water source. 그 물의 원천으로 갈 others 다른 꿀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팔자춤을 막 출 겁니다. Conversely, 반대로 if the search time is long 만약에 찾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러면 the bee is more likely to give up collecting water 물을 찾는 것을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을 떠왔어. 근데 물을 받을 애가 있어. 그럼 물을 빨리 건네주고 팔자춤을 춰서 빨리 물을 찾아 또 가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물을 길어 왔어. 근데 물을 받을 애가 없네? 물을 받을 애가 없으면 더 이상 물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물을 떠왔다라는 행동을 뇌 없이 생각 없이 계속 무한정 반복하는 게 아니라고.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그 패턴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서 물을 더 뜨러가기도 하고 물을 뜨러가는 것을 멈추기도 한다는 거야. 그건 왜? 리시버 물을 받아줄 애를 찾았냐 찾지 못했냐 이것에 따라서 뒤에 봐봐. Since receiver B 그럼 이제 우리 그것 한번 보자고. receiver B의 입장도 한번 보자고. 이 receiver B가 will only accept water. 물을 받아내. 근데 오직 언제만? if they require it. 그 물이 필요할 때에만 물을 받아. 아무리 물을 떠왔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물이라면 받으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either for themselves or pass on to their bees and brood. brood는 새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벌들한테 또는 새끼들한테 넘겨주는 것이건 아니면 지가 먹을 거건 어느 쪽으로 간에 필요할 때에만 물을 받기 때문에 this unloading time 이렇게 물을 내리는 그 시간이 is correlated 관련되어 있어. 뭐랑? with the colony's overall need water 이 콜로니 전체에서 물을 얼마나 필요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콜로니 전체에서 물을 필요로 하지 않은 물을 안 받아. 물을 안 받으니까 물을 길어 오던 애도 물을 멈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없네? 그러면 물을 받을 애들이 물을 빨리 받아. 그럼 물 찾으러 더 많이 가. 이해되니?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니까 말이야. 결론적으로 말해보니까 The individual water foragers' response to unloading time 이 unloading time, 물 떠왔는데 물을 내려놓는 이 시간에 대한 이 포리저의 반응은 regulate water collection. 이 물을 수집하는 것 자체를 통제합니다. 관리합니다. 뭐에 따라서? 콜로니의 필요에 따라서. 대단히 시스테마틱하죠. 이것이 마치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들어맞는구나. 필요하면 더 많이 가지고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더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들은 이렇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필자가 뭐 주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은 없어. 허나 이렇게 글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시고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재밌는 글이었고요. 다음 할게요. 89번입니다. 89번. 요거도 이제 그 흥미로운 그림, 조금 이제 옛날 거죠. 2021년이긴 한데, 옛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자연과학 그 지문들이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봅시다. 엠마 브린들리라는 사람이 이게 연구를 해봤어. The responses of European robin to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이게 변수죠. 왜냐면 이제 이웃들, 내 옆에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낯선 새의 울음소리가 있는데 이 울음소리에 대해서 유러피언 러빈이니까 뭐 유럽 울새, 러빈이 울새라고 나오더라고요. 유럽 울새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연구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시 머릿속에 이 유러피언 러빈 이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얘네가 neighbor의 울음소리와 stranger 울음소리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본 거야. 가보니까 Despite the large and complex song repertoire of European robin 사실 얘가 European robin 얘네가 울음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야. 복잡하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울음소리를 되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얘는 양보가 되는 것이고요. They were able to discriminate. 어이구, 얘네가 구별해낼 수 있어. 사실 이렇게 울음소리가 다양하고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면 지들도 헷갈릴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내 친구의 울음소리인가 엄마의 울음소리인가 아빠의 울음소리인가 내 동생의 울음소리인가 아니면 다른 새의 울음소리인가 다른 새, stranger의 울음소리인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 종류가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 구별해내. discriminate between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 이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뭐 할 수 있어? 얘네들의 소리를 식별해낼 수 있다. discriminate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똑똑한 놈들이네. 따라가 보니까 when they heard the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stranger의 소리를 들었을 때 they began to sing sooner 노래를 더 빈번하게 일단 빈도가 증가했어요. sooner sang more songs 노래를 더 많이 해요. 종류도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and overlapped their songs 잠깐만요. 겹치기 with their playback more often than 그러니까 되달아 부르는 거야. 따라 부르는 것이 그들의 소리가 나면 내가 막 소리를 내가지고 그 소리를 덮어버려 overlap 덮어버린단 말이야. Then they did on hearing neighbor's song 이웃들의 노래, 친숙한 노래죠. 이웃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보다 낯선 이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이런 사실 말해보면 방해 공작이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다는 거야. 잠깐 오래간만에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did 뭐라고 쓰면 되겠어? 야, 너 여기다가 did라고 쓸 거니 아니면 were이라고 쓸 거니 한마디만 더 합시다. 너 누구를 대신하고 있니? 여기서는 여기 began to 이 부분이죠.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began to라기보다는 sing과 sang과 overlapped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did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실험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결과인 건데 실험을 했으니까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As Brindley suggest 이 브린들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the overlapping of song 이 노래의 중복 덮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may be an aggressive response. 굉장히 공격적인 행위다라고 보여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낯선 애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야. However, 그러나 this difference in responding to neighbors versus a stranger.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내 친구의 노래냐 아니면 낯선 사람의 노래냐에 대해서 막 반응을 했잖아. 이 반응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occurred only when 오직 이런 상황에만 발생하더라.
어떤 상황? The neighbor's song was played by a loudspeaker placed at the boundary between that neighbor's territory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얘가 이 네이버의 노래가 played by a loudspeaker. 라우드스피커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중요한 거죠. 밑줄 쳐야 돼. 어디? placed at the boundary. 바운더리에 이제 위치해 있을 때만. between that neighbor's territory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테스트 되어지고 있는 그 새와 그 이웃새의 영토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에 위치되어 있을 때에만.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울새들이 단순히 이 지저귐 소리, 울음소리의 종류만을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장소, 즉 다시 말해서 그 로케이셔널하게 이 위치에 따라서 이걸 구분해낸다라고 하는 거야. If the same neighbor's song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봐봐. 여기 보니까 만약에 another boundary, 또 다른 영토, 아예 바운더리를 넘어섰어. 다른 바운더리에서 연주가 되어지면 on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봐봐. 요건 이게 동격이에요. 어떤 지역이냐면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이 다른 이웃과 테스트 서브젝트, 이 테스트 서브젝트를 구분하는 영토. 오케이? 여기에서 연주되면 it was treated as the chorus of a stranger. 낯선 사람의 노래라고 들려진다는 거야. 흥미롭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울새라고 하는 것은 영토, 즉 다시 말해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이웃의 노래인지 아니면 외부의 노래인지를 구별해낸다라는 겁니다. 문법 하나만 체크합시다. 나론리가 나왔어요. 버더스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론리가 나왔으니까 뭐 했어요? 여기 이렇게 도치까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도치는 수일치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Not only does this result demonstrate, 이러한 이 결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The Robin associated locality, 이 위치, locality, 위치라고 하는 것을 with familiar song, 익숙한 노래, 즉 다시 말해서 이웃의 노래라고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shows that, 또 보여주는 것은 the choice of songs, 이 노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used in playback, 사용되어진 노래의 선택도 is highl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것도 이제 자연과학 지문인 거죠. 쭉 이제 실험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실험을 쭉 따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이제 순서 문제로 내기는 매우 적합한 그런 지문이니까 순서 문제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됐을까요? 90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 제목이 심리학과 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 심리학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해서 이야기하니까 요거는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요거는 좀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자, 가보죠. In trying to explain how different disciplines attempt to understand autobiographical memory. 잠깐만요. 네. The literary critic Daniel Albright said. 첫 번째, 일단 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각기 다른 학문적 시도가 있어요. 잠깐만요. attempt가 동사군요. sorry. 미안, 다시 할게요. 각기 다른 학문에서 시도한단 말이야. 뭐 하려고? To understand autobiographical memory. 자전적 기억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해하려는 시도를 이제 할 때, psychology.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심리학.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원과도 같다. 근데 반면에 literature, 문학 이라고 하는 것은 wilderness, wilderness와 같다.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내 생각으로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make patterns. 이 패턴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regularity. 이 규칙성을 좀 발견하고 싶고, 그 결국에는 order, 순서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on human experience and behavior.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행동에다가 이런 질서, 순서 이런 것들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똑같은 단어죠. 패턴과 regularity랑 order 전부 다 똑같으니까 regularity 정도로 적을게요. 이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하고 있는 거다. by contrast 별표. 그 writer라는 표현 나오는데 당연히 writer라고 썼으니까 문학이 되겠죠. 이 문학 쪽에서는 문학은 dive into 붕덩 뛰어듭니다. 어디? the unruly. rule이란 단어가 규칙이잖아. unruly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규칙에 지배되지 않고 untamed. tame이란 단어가 길들이란 뜻이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뛰어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unruly. 잘 안 보이네요. 요 색을 쓸게. unruly. 얘네가 제대로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이것을 다룬다라고 합니다. 좀 더 가보니까 What is sad about understanding memory?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기억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가 한 말은 can be extended. 어디로 갈 수 있냐면 to our question about young children's mind. 근데 이러한 경험, 그 사람이 말했던 이것은 어느 쪽으로 확장돼서 갈 수가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고. 이 아이들의 사고로 더 확장돼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가볼게. If 만약에 we psychologists, 만약에 심리학자, 이쪽 심리학 분야예요. 심리학자들이 are too bound on identifying the orderly pattern. 이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에 너무 첨착되어 있으면, 너무 이쪽으로만 가면 the regularity, 동격입니다. The regularity of children's mind.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막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we may miss. 우리는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요? An essential and pervasive characteristic of our topic. 우리 주제의 핵심적이고 가장 스며드는 그런 특징.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unruly and imaginative way of talking and thinking. 한마디로 필자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쪽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규칙성보다는 imaginative. 여기 unruly란 단어를 바꿔서 imaginative라는 단어로 바꿔 쓴 겁니다. 이쪽을 놓치게 될 거다. 필자의 그 생각이 밑밥으로 깔려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를 한다? unruly, imaginative thinking을 한다라는 겁니다.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who seems drawn toward a somewhat wild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여기서 구문이 좀 어렵거든요. 다른 것보다 요 지문 있잖아. 요 문장은 이렇게 할게요. 요 문장은 해석을 좀 잘 해주세요. 그냥 슬슬슬 읽었을 때 에이? 이렇게 되거든요. 좀 해설을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it is 동그라미 치시고 who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it is who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법적인 부분은 not only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을 여기 세미콜론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했지만 그 등위 접속사로 읽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but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only but also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강조 구문이니까 seem drawn toward. 이게 막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어디로? somewhat wild. 다소 거칠고. idiosyncratic way. 굉장히 색다른 방식, 색다른 사고방식. 잠깐만. 이거 거칠고 색다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 색깔 좀 바꿀게요. 거칠고 색다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었어요? 이거 문학적인 것이었었죠.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새롭고 뭔가 거친 이런 사고방식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단순히 The developed writer of literary scholar, 이 문학적인 학자들이나 developed writer, 이 작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Young children are as well.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것, 이런 걸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것, 뭔가 통제되지 않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끌려간다라는 거야. Psychologists interest in young children.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라면 어디? 내가 심리학자라서 요쪽에 서 있긴 한데 이렇게 서 있지만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 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야?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리학자들은 어디를 봐야 돼? 정원을 바라봐야 돼? 아니면 윌더니스, 황무지를 바라봐야 돼? 이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월더니스. 이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들의 사고, 어린 아이들의 패턴을 읽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학자들은 may have to venture, 탐구해야 됩니다. a little more often into the wilderness. 정원이 아니라 wilderness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of how children think.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정원이 아니라 wilderness, 규칙성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unruly, untamed 이쪽을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필자의 주장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글 같은 경우는 좀 대립적인 구도로 정확하게 잡히니까 글 전체 구도를 잡기는 굉장히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됐을까요? 다음 할게요. K의 91번을 좀 보도록 하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써 있는 게 많은 관심과 수입에 주 뉴스 매체에서 전문적인 지혜를 누리지 못한 스포츠 기자 여기 되어 있는데 배경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뉴스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페이지 뷰를 많이 하는 것이 스포츠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특정한 스포츠는 뭐 남성들이 좋아하고, 특정한 스포츠는 여성들이 좋아하고,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고,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좋아하고, 뭐 특정한 국가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개별적인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뉴스 컨텐츠라고 하는 전체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가볍게 잘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죠. 그런 맥락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다. 허나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기자가 자기소개를 해요. 저는 정치부 기자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배구 기자입니다. 누구를 더 조금 기자다움? 흔히 말하는 이게 절대로 누구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누가 더 기자다움이라는 것을 취재하고 막 뭔가를 알아내고 막 탐사 보도 이런 거는 어느 쪽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정치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통령에게 질문 던진다. 판사에게 검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스포츠 기자라고 하면 경기장 가서 이렇게 경기 이렇게 보다가 글 쓰는 듯한 이런 느낌을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요 지문은 근데 밑에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로 써 있는 거랑 이제 지금 위에 있는 글이랑 밑에 해설로 써 있는 게 아주 예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해설된 거로만 글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지문입니다. 가볼게요.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역설적인 일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 journalism. 스포츠 기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in the medium print 출력을 해서 이제 간행하는 옛날 스포츠 신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In discharging their usual responsibility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묘사하고 스포츠에서 커멘트를 달고 이 선수가 잘했습니다. 저 선수가 잘했어요. 뭐 이런 식의 그들의 일반적인 책임을 다할 때 in discharging, in ing는 뭐뭐 할 때 정도를 하면 됩니다. 그들의 업무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신문 기자들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eagerly consulted by sports fans.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팬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마디로 소비는 많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while in their broad journalistic role of covering sports in its many forms.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스포츠에 대한 보도에서 보다 넓은 언론적인 역할에서 스포츠 저널리스트, 이 스포츠 기자들은 are among the most visible of all contemporary writers. 현대인 많은 글을 쓰는 이제 작가들이겠죠. 이런 사람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눈에 띄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도 많이 되고요. 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눈에 띄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The rumination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are much sought after by the major newspaper. 이 셀러브리티, 좀 인기가 있는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엘리트 클래스의 이야기는 많이 추구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쫓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By major newspaper. The lucrative contract. 근데 요거 잘 봐.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 얘들아. 여기서 앞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their lucrative contract being the envy of a colleague in other disciplines of journalism 이렇게 나왔잖아. 요 뒤에 보면 여기 being 이란 표현 나오잖아요. 요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야. 왜요?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들의 수익성이 높은 계약, 돈 버는 계약, 그 계약이 being the envy, 다른 동료들의 envy,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 뭐 시사라든지 뭐 언론이란 이런 영역들에서의 이제 질투거리가 됩니다. 왜 질투거리 된다고 했는데 잠깐만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죠. 결국엔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분사, 구문이라 불러줍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명사는 뭡니까? 아니, 주절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달랐거든. 주절 주어가 종속절 주어가 다른 상태에서의 ing가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소비가 되어지고 이제 많은 언론사들에 의해서 이제 추구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모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축구 해설을 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알만한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 있니? 뭐 유튜버로 활동한 사람들 말고 옛날에 뭐 차범근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선 이런 사람들, 박문성 이런 사람들은 해설을 되게 잘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언론사에서 데려다가 글을 쓰게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도 많이 받겠죠. 왜냐면 이제 모셔가기 전쟁 이런 거 하니까 돈도 많이 받을 텐데 그들의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언론의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보면 잘 봐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쭉 보면 결국에 이 스포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도 많고 그럼에 따라서 돈도 많이 벌고 계약 잘해가지고 뭐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 아닌가? 플러스인데 이해 동그라미 칩시다. 그러나 스포츠 저널리스트, 이 스포츠 언론인들은 do not have a standing,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n the profession, 어떤 지위냐면 that, 수식하는 거야, correspond to size of their readership or of their pay packet. 그들이 받는 돈이나 그들의 the size of their readership이라고 하면 독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독자나 그들이 받는 돈의 크기에 상응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With the old saying, 그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 Now reaching the state of cliché. 요즘에 이제 클리셰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옛말에 이런 게 있어. Now, sports is a toy department of news media. 스포츠 분야는 뉴스의 장난감이다. 스포츠는 뉴스의 장난감일 뿐이다. 진지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갖고 노는 거다. 뭐 머리 식히는 정도. 사실 뉴스 9시 뉴스 같은 거 보면 앞에서 무거운 이야기, 정치, 경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웃으면서 스포츠를 전달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터치 정도 해주는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많이 했고 힘든 얘기 많이 했고 머리 아픈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머리 한번 식혀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still readily behind 뭐로써? As a dismissal of words of what sports journalists do.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의 그 가치를 dismissal, 기각시켜 버리는 것으로서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그러니까 사실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꺼리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produces the paradoxical outcome.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물을 갖다 줘요. That sports newspaper writers are much read, but little admired. 그러니까 스포츠 신문 작가 기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much read, 굉장히 많이 읽혀, 돈 버리는데 그러나 little admired, 존중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글 전체를 봤을 때에는 첫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것이 사실은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빈칸이면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재진술이라고 하는 내가 항상 말하는 그 공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우리 다음으로 각죠. 92번입니다. 요 글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요건 지금 보시면 정확성과 확정성이 매우 중요한 과학과는 다른 역사적 통찰. 그럼 봐봐. 이 지문도 지금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글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얘도 이렇게 볼게요. 가봅시다. Precision and determinacy. 이 정확성과 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a necessary requirement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 Precision and determinacy. 이 정확성과 이 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progress in science. 이 과학에서의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is to a large extent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범위까지 the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그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사실은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역사라고 미리 써놓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정확성이죠. 이 정확성 그리고 확정성, 이 확실하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별표 하나 칠게요. 그러나 historical representation 이 역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put a premium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put 어디에다가 a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 이 표현의 다양성, 표현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반을 둡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roliferation이에요. proliferation이라고 하면 이것이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proliferation 일단 많아야 돼. 뭐가 되게 많습니다. Hence, 그러니까 not only refinement of the one presentation.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refinement of one representation 한 가지 딱 표현해 준 것이 매우 정확하고 refined,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하게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on the production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과학에서는 정확하게 한 가지를 증명해야죠.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증명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oliferation이라는 단어와 함께 varied라는 표현이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proliferation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뭐 varied 다양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계속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중에 너희가 글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끊어져 있다면 글의 흐름을 순서를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역사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matter of continuous narrowing down a previous option. 그러니까 역사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에 narrowing down 좁혀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좁혀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좁혀간다라고 하는 말은 refinement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refinement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특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narrowing down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of an approximation of the truth. 여기 또 나시네. 또 뭐가 아니야? not 진실에 대한 수렴. 이런 것 같아. 하나로 수렴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approximation 어디에 붙는 거야? approximation 여기에 붙어야겠죠.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but 그게 아니라 on the contrary 그게 아니라 is an explosion 폭발이야. 폭발. 확장성이라는 거죠. possible point of view 이 가능한 관점에 대한 폭발이다. 여기서 explosion이란 표현 나옵니다. explosion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좀 더 뒤에 가볼게요. It, therefore, 별표 하나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말이야. It aims at, 그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잠깐만 다시 한번 글 잘랐을 때 이 20 뭔지 찾아야 돼. 역사적인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the unmasking the previous illusion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이전에 illusion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이 정확성과 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의 illusion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unmasking이라는 단어 썼죠. 여기서 어휘 조심하세요. 요거는 어휘로 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어휘 unmasking 벗겨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스크가 가리는 거니까 unmask라면 그것을 드러내는 거, 이 환상을 드러내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정확성과 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영, illusion이 있었는데 그걸 벗겨내겠다.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By the production, 뭐 함으로써?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 새롭고 대안책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확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Rather than achieving truth by a careful analysis of what is right and wrong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분석에 의해서 진리를 성취해내기보다는 즉 다시 말해서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은 옳고 그름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따지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것을 분석해서 어디에 도달해 가는 거야? truth 진리, 진실에 접근해 가는 것이 과학이란 말이야. 근데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And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잠깐만, 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the developed historical insight, 역사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may indeed be regarded by the outsider,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regarded as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로써?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죠.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자꾸만 다른 가능성과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A continuous questioning of certainty and precision seemingly achieved already. 아니 이미 벌써 성취되어진 이 확정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뭐 한다? Continuous questioning. 계속해서 이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왜 자꾸 딴지 걸어? 왜 자꾸 방해해? 왜 자꾸 헛소리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Rather than 뭐보다는 as in the science, 과학에서 그러는 건데 as an ever greater approximation to the truth. 아니 진실에 수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서 역사가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certainty and precision 요 부분이 빈칸이었었는데 사실은 요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과학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대립적인 구도로 잡아놓으시면 되고, 글은 주로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죠. 과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진리로 수렴한다. 한 가지 refined, 정제된 어떤 주장을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그러한 확정성과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한다. 라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역사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특성, 과학의 특성과 역사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글의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할 때에도 혹은 대입학 문제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을까요? 다음 93번 마지막 하나만 더 가도록 할게요. 앞에 것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쉽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an attempt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악적인 행위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general way,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모형화하겠다라는 시도, 한마디로 보편성이라는 것을 따져가는 이 시도가 The field of difficulties,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너희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너희가 좋아하는 그 음악이 나는 싫을 수 있죠.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너희가 싫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신난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슬프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곡조를 들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보자면. 그러니까 너무 다양성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general way, 보편적인 방식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With regard to model of perception, 이 음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아니 도대체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이제 perception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형화할 거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띈다라는 건데 누구의 것을 대표성으로 뽑아낼 건데 이게 기준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죠. 비록 we confine ourselves to a particular culture and historical environment. 물론 우리가 특정한 문화, 특정한 역사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져 있기는 해. 근데 양 보니까 이거 빼고 어쨌거나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거냐, 대표성을 띠게 할 거냐라는 면에서 이거 어렵다. Surely 분명히 the perception of music, 이 음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varies greatly, 엄청나게 달라요.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 of training.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악기를 전공한다든지 뭐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듣겠죠. 나 같은 막귀들은 몰라. 다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클라리넷과 바이올린의 차이,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완전 다르죠. 이것 봐. 모르잖아. 클라리넷과 플룻의 차이도 모르겠고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것과 이 다른 현악기들과의 차이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단 말이야. 실제로 A large part of music education, 음악 교육의 상당 부분은 is devoted to developing and enriching these listening process. 사실 음악 교육의 상당 부분들이 이러한 이제 listening process, 듣는 경험, 듣는 이런 과정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는 여기에 많이 치준 게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한마디로 돼, 안 돼? 안 돼. 기준을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왜? 너무 다양해서. 차별성이 너무 크니까, 다양성이 크니까. 물론 이것이 사실일 수 있어. 사실일 수 있는데 I'm concerned here with,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fairly basic aspect of perception. 근데 있잖아, 이런 다양성 있긴 하지만 알아 그런 다양성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맞지 않을까? 특히나 이것이 meter and key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터와 키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나오는 것처럼 박자와 조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박자나 조성 같은 것들에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I believe 내 생각에는 중간에 삽입한 겁니다. 이것들이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듣건 박자나 조성 같은 것들은 똑같이 느껴지지 않나? Anecdotal evidence, just for example. 발표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경험적 그 증거들이 있거든요. That most people are able to find the beat. 모든 사람들이 박자는 찾아내더라. Typical folk song or classical piece. 이 클래식 음악이나 폭송 같은 데서 박자는 찾아내더라. 사람들이. This is not to say. 아니 근데 잠깐 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어떤 말이냐면 there is a complete uniformity in this regard. 아니 이런 측면에서 무조건 uniformity가 있다. 아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똑같다. 아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there may be occasional disagreement. 물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Even among experts.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as to about이라는 뜻입니다. 뭐에 관련해서 how we hear the tonality or meter of piece. 어떤 곡의 이제 tonality 또는 meter, 조성, 박자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들을 수 있죠. 이런 또 면이 있지.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I believe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 정도야. The commonality between us 우리 사이에서의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far outweigh 더 크다. 뭐보다? 차별성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그런 개별성과 차별점들이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도 정확하게 나오죠.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1, 2등급 대비 문제를 모아서 한 거고요. 요청을 했던 것처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요청을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좀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좀 보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매번 촬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도 날짜를 잘 지켜서 성실하게 촬영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조금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최소한 토요일 전까지는 시청을 하시고 문제도 풀어보고 할 테니까 꼭 반드시 보셔야 되고 영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주 일요일이 되면 닫아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는 언제든 보지 않겠어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시청을 해주시고 이번에 좀 놀러 갔다 오고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굵직굵직한 일정들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몰입하시고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